방배 루베르 로스터리 운영자 정선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코빈스 공동대표 안지혜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국가대표 황동환입니다. 그러면 저 새끼 진짜 망하겠다. 몇몇 있는데 이번에 이 대한민국 가장 비싼 커피. 헌신이한테 고기를 한번 사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고기를 사는 것일까? 얘는 진짜 연습 많이 하거든요. 진짜 엉덩이 붙이면 진짜 안 돼서 엉덩이 붙이는 게 황동환이 1등인데도 재능이다. 재능이다. 여기 나온다. 자,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동현테크와 함께하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우리 알콜 살롱 4기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로스터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또 어떻게 모셔왔어요. 자, 일단 가장 아니다 이러면 혼날 것 같으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배 루베르 로스터리 운영자 정헌식이라고 합니다. 주요 이력을 말씀해 주시죠. 2024 KCRC 4위랑 2022 KRC 3위를 한 정헌식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코빈스 공동대표 안지혜라고 하고요. 저희 주요 이력은 2021 스트롱홀드 로스팅 챔피언십 챔피언이고 그리고 지금 스트롱홀드 앰버서더로 활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국가대표 로스터 황동환이고요. 지금 뮤제오에서 로스팅이나 생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을 맡고서 일을 하고 있는 로스터이자 공장장 황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로스팅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일단 뭐 헌식이부터. 저는 지금 한 4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4년? 네. 대회는 2022년도에 그 KRC를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가서 3등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어찌 보면 이제 제대로 이제 로스팅하고 대회도 나가고 좀 더 재밌게 하는 상황이 됐고, 그때 대회 나가고 나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 그리고 뭐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뭐 지혜 대표님이든 뭐 한동환 로스님이든 아니 뭐 현현님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 할 때 그럴 때 매번 찾아가고 맞아. 하면서 이제 조금 맞아요. 친분을 쌓게 된 헌신이 것 진짜 같아요. 열심히 했어. 진짜 인정.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경우 거의 없는데 맞아요. 진짜 다 좋았어. 근데 헌식이는 진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하겠다? 라고 느낌이 딱 오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헌식이가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저 새끼 진짜 망하겠다. 몇몇 있는데 누나 얼마나 됐어요? 로스팅한 지? 꽤 신에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시작한 거는 한 10년? 10년? 그러니까 그 사업체를 설립한 거는 2012년.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하겠다. 이제 스페셜티에 발을 내딛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의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야망을 시작한 거는 2017년? 17년. 2016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에 이제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48세였나요? 8년에. 네, 8년에 저희 KCRC 대회에 나갔었다가 이제 4등을 했죠. 나가자마자. 오. 네. 그래서 이거는 해볼 수도 있겠다.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보고 그때부터 이 모든 고난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딱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2014년 2014년. 로스팅 시작을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프라이팬으로 로스팅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업장에서. 그래서 프라이팬으로 2년 동안 로스팅 하다가 그 이후에 뮤제오에 입사해서 처음 기계 로스팅을 만져본 거였고, 지금 뮤제오에서 쭉 이어서 8년
동안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 좀 이 씬이 바리스타, 로스터 이렇게 좀 나뉘고 있고 크게 나누면 거기서 더 세분화하면 각각의 분야가 이제는 조금씩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K 뭐 구스피릿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약간 믹솔로지의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커퍼들은 커퍼라고 또 브루어들은 브루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각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전 혼종이니까 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경계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그 라떼 아티스트들을 만나면 자기가 라떼 아티스트라는 그런 프라이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로스터들도 약간 그런 갈라파고스 같은 이런 뭐라고 하지? 자기들만의 세계. 세계. 세계가 있어요. 이 커뮤니티. 근데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어떤 분야든 그나마 그래도 로스터들이 옅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 로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경계가 뭘까? 약간 한번 측면인 물어보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바라보는 측면. 측면. 네, 그래서 내가 원두를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로스터는 좀 더 생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두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추출을 이걸 어떻게 잘 해내야 될까를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그건 이제 바리스타나 이제 브루어 좀 가는 거고 생두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추출 원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물론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렇게 로스팅이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추출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생두 자체를 되게 관심이 많고 집중을 하고 이 생두라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잘 통역을 해낼 수 있을까?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만 고민하는 사람은 로스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현식이가 이번에 큰일 했죠. 어떤 거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커피 아 BOP 들여왔죠. 1kg에 아. 1,400만 원 넘는 그- 커피. 네. 루베르 이제 대표로 있는 이제 헌식이가 BOP라고 하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고 하는 그 파나마 커피의 옥션 그게 있어요. 거기에 항상 매해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업체들도 조금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1kg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원두로 한 850g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제 헌식이가 그 중에 1등한 커피를 내추럴 부분 1등한 커피를 이제 쉐어 받았죠. 같이 네. 이렇게 공동으로 사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커피인들이 보긴 했을 거예요. 루베르라는 그 이름을. 네. 맞아요. 그랬죠. 사실상 이게 들여온다고 해서 절대 수익이 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절대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그래가지고 좀 한번 그 과정을 살짝 그 감회라고 해야 되나? 뭐 난 왜 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커피를 한번 들여오고 그리고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한번 일단은 정말 처음에는 그 커피를 갖고 오고 싶다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조금 낙찰을 받고 싶었던 커피가 따로 있었고 근데 그 커피들이 금액이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내가 이왕 할 거 하나 가지고 온 게 맞지 않을까. 다 실패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가지고 오고 싶은데 왜 못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단독 낙찰은 못 하더라도 한 개만 1kg만이라도 갖고 오자. 근데 그 1kg만 갖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맛으로선 제일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뭐 상징적인 거나 뭐 제가 이제 이름을 등록했을 때 그런 의의로 봤을 때 가장 뭔가 인상 깊은 커피를 가지고 오자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이제 재미커피 측에서도 한국에도 이 커피가 들어온다를 보여주시죠 이러시더라고요.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지혜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젠가 BOP 1등을 가지고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사자커피 측에 컨펌을 보내고 그래서 OK를 해서 제가 1kg만이라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죠. 네. 어쨌든 그 헌식이가 그
그걸 낙찰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헌식이한테 고기를 한번 사준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고기를 사준 것일까? 지금 1,400만 원짜리 생선 사는 애한테 네. 내가 고기를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헌식이는 네. 그러면 로스터야 바리스타야?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 네. 오케이. 특히 로스터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바리스타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거를 되게 비유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약간 커피 한 잔이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고기를 굽는 사람이 따로 있대. 근데 결국에는 그 메인 주방장은 마지막만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기 굽고 옆에서 소스 만들고 이 사람이 뭐 나머지 이제 사이드 디쉬를 만들어도 그 전체 레시피를 메인 셰프가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수행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을 헤드 셰프한테 그 검사를 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가 있어. 로스터가 너무 로스팅만 하고 있으면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바리스타가 바리스타에 국한되면은 본질에 대한 중요성이나 변화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얕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게 딱 명확히 구분 안 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이름이 있는 건 너무 좋거든. 이제 본인의 자부심을 만들어주거나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나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로스팅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로스터라고 자기 자신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뭐 로스팅 커핑 그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브루잉을 하겠다 그래서 브루잉만 하시는 막 그만 엄청나게 파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레벨이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과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려고 했던 사람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근데 로스터가 로스팅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로스팅은 진짜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추출이 이루어서 고객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커핑이 어떤 결과물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내 퀄리티 컨트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어쨌든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로스팅은 한 발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로스터가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 자체가 그것만 하겠다 나는 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헤드 셰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고기만 굽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 고기 하나를 완벽하게 굽겠다. 그리고 이 고기만 먹었을 때에도 100% 만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 이제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맞아요. 만드는 거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로스팅을 이제 저 2016년에 시작을 했고 이제 바리스타도 그 전에 6년을 했으니까 바리스타를 하다가 로스팅을 시작한 케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제 커피를 그냥 수출 와서 이제 일과가 끝나면 내가 볶은 커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출하는 맞아.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커피를 먹었는데 맞아. 이 디펙트가 몰랐었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이 디펙트가 디펙트라고 느끼니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맞아. 되게 이상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팅이 자기만 막 미친 듯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동아리 커피를 먹든지 한식 커피를 딱 먹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다 잘못된 거였는가?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로스터들은. 근데 그게 발전하는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항상 먹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것만 추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회를 나가보면은 만약에 이제 내 커피를 갖고 나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원두를 주잖아요. 원두를 주고 이거를 추출해라. 뭐 잘 못하겠는 거예요. 남의 원두를 추출을 못해요. 나는 내 커피만 항상 추출해 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리스타로서. 그래서 나는 아직은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근데 너무 잘 되셔서 이제 지천명을 받아보고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불혹.
근데 저는 완전 거꾸로긴 해. 사실은 바리스타의 영역을 못한다라고 정의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스타로 일을 뭐 한 2년 정도는 했었지만 그때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나 뭐 이랬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동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내리고 뭐 나름 그냥 책에서 본 대로 커피를 브루잉을 내리고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구워 놓으면 그 고기를 가지고 더 잘 멋진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리스타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지금은 완전 오케이인데 내가 바리스타의 영역에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에스프레소나 브루잉에서 결점을 찾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커피잉은 진짜 너무 명확하게 그냥 이건 내가 못 먹을 컵, 이건 내가 먹을 컵 중에서 베스트를 찾는 것은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이 일인데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나는 일인데 그냥 못 먹는 컵이 생겨버리는데 이거를 또 어떤 바리스타님들은 너무 또 잘하실 거. 잘 추출을 해주면 다 내가 숨겨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디펙트의 전혀 생각이랑 또 나오지 않고. 완전 깨져버리는 상황들이 계속 사실은 나오고. 이게 일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업계에 있으니까 내 커피가 누군가에게는 에스프레소로, 아메리카노로, 브루잉으로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 일이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만큼인데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바리스타의 영역은 나랑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만나서 이거를 좀 경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로스터의 일상 좀 간단하게 좀 짤막하게. 네. 누나는 약간 사장이자 맞아요. 로스터이자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대회 준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회를 좀 줄이고 이제 상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KCRC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거를 완성을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 이제 현식이가 BOP 이제 샘플들 준비해줘가지고 80개 80개를 네, 이미 했고, 했죠. 네,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샘플 로스팅이라는 개념이 사실 샘플 로스팅을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헌식이가 이제 부탁을 해서 하는데 이제 헌식이도 와서 봤지만 이제 절대 이제 로스팅할 때 에어컨을 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 않는데 우리가 했을 때가 35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내부가 거의 한 느낌은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헌식이랑 이제 시원이라고 이제 행 로스터였어요. 라고 지금 또 이제 오픈한 친구가 있거든요. 같이 와서 이제 날 도와주겠다고 우리 앉아 있는데 둘 다 기진맥진이 되고 빈혈이 왜 도와준다 했을까? 빈혈이 일어나서 왜 갑자기 그랬을까? 쓰러지려고 그러고 가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말라 죽어가는데도 온풍기를 안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나 또 이 말 듣고 아니 근데 야 이럴까봐 맞아 이거는 전혀 그런 저는- 거랑 영향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수롱홀드 위에 바로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환경은 뭐 달라져도 되는데 전체적인 대류가 어떤 부분은 차갑고 어떤 부분은 따뜻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에어컨을 켜지를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00g에 뭐 1,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하나라도 실패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이제 부담감, 맞아요. 심리적인 작용을 했고 진짜 크죠. 그리고 샘플 봉도 지금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맞아. 이제 온도랑 정확하게 내부 표면 온도, 에어컨이 뭐니 갑자기 많이 나온다거나 적게 나오거나 그런 작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끈 거고 그리고 뭐 에어컨을 사업장에서 안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야죠. 사람을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맞아요. 죽여가면서 우리가 로스팅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죽을 뻔했죠? 한번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봅시다. 다 같이 로스터 뭐 저도 보직은 로스터고 로스터 기간이 훨씬 길어서 근데 근황은 막 저런 막 끝나는 거. 맞다. 누나 빨리 그날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보람차기도 했었다. 저는 에어컨을 잘 틀고요. 로스팅을 잘 하고 있고 에어컨을 진짜 열심히 틀고 하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작업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어쨌든 뭐 딱 여기만 보여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헬스업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분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고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면서 로스팅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식품 공장에서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아니 저희는 옆에서 뭐 측정 온도가 뭐 250이지만 맞아. 뭐 어쨌든 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 있으면 진짜 죽어요.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막 이게 무슨 그걸 행복으로 느껴야 로스터다. 맞아. 뭐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로스터가 아닌가 봅니다. 아직까지. 아니 저 바리스타 신문도 바리스타. 했는데 잘 돌아가고 있구나. 누님은 온도나 바람에 되게 민감한데 저는 습도에 민감해요. 로스팅을 때. 그래서 저는 60%를 맞춰놓고 해야 되거든요. 60%면은 항상 비가 오는 날 정도가 한 65% 맞아.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할 거냐? 가습기 막 다 틀어놓고요. 막 물 떠서 막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산에서는 사실은 열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60%까지는 맞추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습도를 맞춰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습도 올리고 온도가까지 더워지면 이제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스팅 근황은 예전에는 좀 로스팅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영역을 가졌다면 지금은 사실 바리스타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저는 거꾸로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생두 쪽에 더 많은 일들, 샘플 로스팅하고 좋은 생두를 선별하고 제가 뭐 작년에 테스트한 커피만 해도 뭐 700여 가지가 계속 매년 700여 가지가 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금은 조금 더 생두 소싱을 하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식이는 뭐 저도 뭐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장을 이제 운영을 첫 시작한 거고 이제 4개월 조금 넘어서 아직 매장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금 서투른 거를 조금 보완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뭐 베스오 파나마든 에스메랄다 자체 옥션이든 뭐 아니면 파나마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가지고 온 생두들 이런 친구들을 제 지혜 대표님과 샘플링을 하고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옥션에 비딩을 하고 낙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낙찰하고 딱 이게 이번 8월 달에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이었죠. 것들이었죠. 전부. 스페셜티 커피를 샀는데 그럼 뭐 대충 싱글 라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싱글 커피는 어떻게 보세요? 싱글 커피를 볶는 거에 대한 정의. 저는 사실 똑같아요. 그 샘플 로스팅에서 만약에 이 아이의 장점을 발견을 했으면 이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관점으로 사실 제일 먼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추출은 사실 저한테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의 특성상 정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추출을 맡겨요. 어떤 분은 맷돌로 그라인딩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토마토를 갈았던 그라인더 날에다가 블레이드에다가 거기다 원두를 넣어서 점심에 커피를 한 잔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EK43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저는 프로덕션 로스팅을 그냥 아예 따로 편제를 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율이 나오면서 이 아이의 개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싱글 오리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지? 저도 긍정적이에요. 나도 긍정적이야. 정리하자면 샘플은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그 캐러멜라이징을 제외한 본연의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싱글은 얘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킨다로 정리할 수 있나요? 맞아. 그리고 추출의 용이성까지. 저는 이제는 거기에서 플러스 추출의 용이성까지. 예. 옛날에 추출의 용이성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거는 장점이 이거고 이건 이 맛이 최고로 맛있다까지만 했었어요. 그러면은 누나는 여기 플러스 그 추출의 어떤 현상까지 고려를 한다. 맞아요. 근데 그 추출의 현상의 고려가 무엇인고 하면 줄기의 변환성이다.
나도 볼 수 있는 거죠. 독하게. 그쵸, 그쵸.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그 오케이. 터지지 않고 일자로 쭉 나오는 상태까지는 왜냐면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EK43에서 만약에 그 그라인더가 갈리지 않으면은 홈그라인더에서는 거의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고장 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적어도 EK43으로 그게 어느 정도 추출이 용이하게 나오는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기준점을 그냥 잡자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맛이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정성, 그러니까 줄기가 아니라 추출의 안정성.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 변수가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있다.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도 그게 편하고. 사실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도 우리 한편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아. 오케이. 추출 쪽은 사실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뭐 바리스타니 막 타이클로 들어오시면 이게 뭐 댓글 안 들어와요. 댓글 안 들어왔어요. 나 몰라. 댓글 안 들어와요. 댓글 안 들어와요. 정리만 하는 거죠. 오케이. 헌식이 이미 두 분께서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뭔가 그 다른 근데 차이점이 있어. 없으면 없는 헌식이도 거고. 진짜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화사하고 잘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떤 느낌일까 봐. 디펙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언더든 베이크드든 네. 오버든 이런 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네. 샘플은 어느 정도 언더나 그 오버가 있어도 괜찮다. 경향성을 본다. 저는 경향성을 본다. 맞아요. 그렇죠. 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헌식이 말에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퍼블릭이나 비즈니스 커핑 하면은 경향을 봐야 돼. 다 언더난 거, 어디는 다 오버난 거. 그러니까 마치 한 언더에서 다 뺀 것처럼 막 이런 느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감안하고 할 수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언더를 냈다면 다 언더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샘플 로스팅 할 때. 그- 아니면 나는- 오버를 아니, 내면 근데 그렇죠. 다 오버를 내, 해야 내 돼요. 생각은 좀 달라. 저도 달라요. 오케이. 라이트 로스팅은 무엇인가? 정의. 라이트 로스팅을 해요? 그래서 고민 중이야. 내가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 대회. 샘플. 대회, 네. 대회랑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날 자랑하고 싶을 때, 뽐내고 싶을 때 라이트 로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모든 디펙트, 로스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디펙트를 제외하고 굉장히 밝게 로스팅된 색도값이 개인적으로는 90 이상 이거는 디펙트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안 익거나 혹은 안 익는다는 게 어떨 때 안 익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두가 받아야 되는 적정한 에너지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맞아요. 관능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관능적으로? 네. 딱 먹었는데 이게 언더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레인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레인보다는 저는 질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저는 무조건 더 질감이 항상 우선. 질감이 어떠면 언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해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칠거나 떨거나 거칠다 떨다. 거칠다 떨다에 아주 미세한 것도 사실은 허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이트 로스팅을 나는 하는 사람이고 내가 샵에서 그걸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라이트 로스팅은 어떤 형태다? 저는 스윗을 세 가지로만 보고 있어요. 스윗은 그레인, 캔디, 초콜릿. 이 스윗은 항상 이 세 가지로만 저는 구분을 해요. 그런데 언더디벨롭이면 사실 이 세 가지도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냥 평가할 수 없는 컵으로 그냥 그레인 스윗도 안 나오는 컵이라고 질감도 이미 끝나고 언더디벨롭은 저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이 그레인, 캔디까지는 저는 허용한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관능적으로 카라멜이나 혹은 밀크 초콜릿류를 느낀다 부터는 저는 라이트 로스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캐러멜라이즈가
10%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라이트 로스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0%라고 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관능적으로 딱 내가 먹었을 어떤 때 느낌 10% 얇게 캐러멜라이즈가 된 느낌이 붙여져 있다까지가 향미 위로, 네, 위로. 어떤 캐러멜라이즈드한 느낌이 덮여 있다. 10%까지는 그래도 라이트 로스팅에 추게 해준다. 근데 20%부터는 조금 미디움 로스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높은 포인트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동환이 형의 그 라이트 로스팅, 그레인이라고 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그레인보다는 조금 더 에스프레소가 가야 돼요. 추출이 조금 안 되죠. 맞아요.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잘. 자, 그러면 어쨌든 지혜 누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네. 라이트 로스팅은 향미가 다 발현된 상태에서 그쵸. 겉면이 그러니까 이게 겉면이라는 게 관능적인 표현이긴 맞아요. 하지만 조금 막연해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겉면이 10% 정도까지는 캐러멜라이징된 맛이 드러나서 덮여 있어도 이거는 라이트 로스팅이다. 그렇다. 여기까지는 라이트 로스팅이다라고 네,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추출에 대한 어떤 그 배려성? 배려성. 용이성? 사실 솔직히 용이성이라고 하기 좀 조금 좋아요. 그렇고 배려성. 배려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배려성이 있다. 물론 지금은 라이트 로스팅을라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권유할 수 있는 라이트 로스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일단은 다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커핑에서 내가 맛본 걸 에스프레소에서 똑같이 구현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농밀하겠죠. 맞아. 근데 구현은 다 되고 근데 그 안에서 라이트 로스팅의 기준을 왜 물어보냐면 네네. 우리가 한 해에 제품으로 나가는 거가 10개면은 맞아. 이제 그거를 그 단계까지 가는 건 5배 거기서 샘플링 하는 건 10배 뭐 이런 식으로 넓어져 가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있을 때 내가 하다못해 샘플 하나 로스팅 하더라도 얘가 지금 어떤 로스팅 상태인가, 그러니까 얘가 라이트인가 미디엄인가 다크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미디엄 다크는 안 얘기해도 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라이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서로가 라이트라고 하는 생각을 엄청 뿌려대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언더 디벨롭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과연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에 대해서 내가 라이트 로스팅이다 라는 정의가 얼마만큼 명확한가. 왜냐면 그게 명확해야 그거보다 덜 벗겼을 때 이거는 덜 벗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면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려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데서 라이트 로스팅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라이트 로스팅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맞아요. 그럼 레어에 대한 범주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레어에 대한.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웰던을 가지고 나는 이거를 레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말을 좀 보태자면 저는 이제 고기의 비유를 드셨으니까 레어의 기준은 그리고 언더 디벨롭의 기준도 똑같은데 라이트 로스팅의 기준도 똑같은데 얘가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큰 맞아요.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방현영 바리스타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먹을 수 없는 커피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라이트다. 라이트 로스팅이다라고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되고 있다는 게 맞아, 문제인데 우리는 라이트 상상도 로스팅에 할수 대해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신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방영 바리스타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언더가 떨림이 있어. 살짝. 근데 그거 그러면은 방영 바리스타님 해결 못 해주세요? 해결을 어떻게 해요? 추출로. 저는 원재료의 상태를 보완할 수는 있어도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보완해주진 못하세요. 그러면? 차선. 최선이 차선. 최선의 아, 차선. 할 최선이 수 있다. 차선이고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차선은 최선이 아니죠. 네. 절대 추출로 절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 외에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조금 말해주고 싶었어요. 뭔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통된 게 나오잖아요. 떫으면 라이트가 아니다. 덜 맞아요. 벗겼다. 덜 벗긴 거예요. 100%. 여러분, 이런 공통된 거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맞아, 진실에 가까워. 진실이죠. 음. 이거는 확실히. 엄청 라이트던데. 제가 데뷔보다는 라이트하진 않죠. 아니야? 네. 네, 좋아. 진짜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이 라이트 로스팅에 대한 기준이면 기준인 게 정확히 뭔지 몰랐었고 이게 뭐 어찌 보면 저도 교육이나 대회로 인해서 조금은 더 만들어진. 라이트 로스팅이 이 기준에서는 라이트 로스팅이고 이 기준이 벗어나면 언더거나 라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스위니스 부분에서는 이제 그레인, 스윗 그레이나 아니면 이제 캔디를 넘어가기 전 정도라고 백설탕? 그쵸 백설탕 정도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떫은 맛이 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무조건인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이게 라이트가 아니고 언더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게 소비자분 입장에서 나는 이런 커피가 더 맛있고 이런 게 취향인데 정말 관능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커피들이 정말 우리 기준에서는 이거는 언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정말 나는 이런 커피가 그래도 좋아 이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안 돼요 맛없어요 라고 하는 맞아.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식의 말대로 만약에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금 뭐 언더나 뭐 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 가서 추출하는 홈바리스타들은 뭐 몇 돌로 했더니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맛있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도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고 이제 고객이 거기에 이제 즐겨주시기를 항상 바라는 것.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뭐 생각해요. 업계에 있는 로스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어. 거고. 조금 더 디벨롭을 해야 되는 당연히 단계는 맞아요. 계속 있지만 다 있어야 노력하고 된다고 있을 생각해요. 거라고 생각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다 맛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 발전을 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맞아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개인 간의 어떤 바리스타나 로스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도 애정이 정말 깊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산업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등 돌릴까 봐. 그분들이 등 돌리면 또 앞으로 10년은 이놈의 라이트 로스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놈의 라이트 로스팅이 되는 거고. 등 돌리지 마시고 저희 하르코빈스 뮤제오 루베르로 오셔서 유저에서는 라이트 로스팅을 소개하진 않고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회용 라이트 로스팅, 상업용 로스팅을 저는 그냥 완전 그냥 칼처럼 딱 구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추출, 재현성 이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대회는 뭘 중요시 여기시는데요? 저 대회. 내가 가장 빛나는 중요하지. 하나님. 대회는 그게 실제로 19년도 때도 프로파일을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합의하는 맛있는 프로파일이 있었지만 이것만은 내가 너무 나 자신으로도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 좋아. 남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좋다. 이런 프로파일로 했던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 맞아요. 그게 로스터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응원하는 거는 열정 있는 사람들. 맞아요.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 거기까지 이상 제가 캐파를 늘릴 수도 없고 맞아, 맞아. 여기까지 나 무슨 말인지 하고, 완전 알겠어. 네. 고마워요, 하는 거니까, 진짜. 네, 그분들이 일단은 그분들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 목숨 맞아, 걸고 맞아. 목 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는데. 커피 하는데 좀 솔직히 돈 못 벌어가지고 맞아. 그만두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맞아, 마음으로 맞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소감? 끝. 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저희 로스터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진짜 열심히 하는 로스터들 많은 기회 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 로스터들도 힘을 합쳐서 더 맛있는 커피들 강영현 바리스타님이 원하시는 프로페셔널 커피들 진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진짜 깊은 기쁨, 만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어땠어? 알코살롱을 매번 봤던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솔직히 가장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떡해. 그래도 조금 딥하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단지 딱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항상 나오시는 분들 다 커피를 좋아하는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즐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도 아슬아슬했던 네, 알코살롱 로스터 편 여기서 끝. 고생했습니다. 너무 아유,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다.